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늘 8가지 한다 그랬죠? 8가지 중에 이제 4분의 1 2개 있고, 세 번째 뉴스 검색. 자, 이 뉴스 검색도 역시 4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는 뉴스를 찾는 법 가르쳐 주는 것도 웃기다, 그쵸? 아마 저보다 더 잘 찾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정보 사이트. 사이트라는 얘기 뭐냐면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이트들 또는 아직 잘 모르는데 알아야 될 사이트들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카페나 블로그 이런 것도 뉴스가 되나? 이런 데에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지? 네 번째, 뉴스를 이용한 매매 전략. 자, 이렇게 4가지입니다. 자, 4가지 한번 이제 수업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옷을 일단 벗고 할게요. 야, 백어가 네가 입어라. 자, 그래서 먼저 뉴스를 찾는 법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돼요.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알고 싶은 2차 전지, 폭스바겐, 미국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이런 내가 뉴스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고 굉장히 많은 것 중에 맨 위에 줄만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뉴스라는 거, 공신력 있는 언론기관에서 나온 것들을 말하죠. 근데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뉴스가 제일 위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블로그나 카페가 나올 때도 있고요. 심지어 뉴스 카테고리로만 클릭을 해서 뉴스를 검색을 해도 야, 이런 언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인터넷 전문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전문 언론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있고, 특히 경제 뉴스 같은 경우는 이게 돈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종목 뉴스들 중에 정말 잘못된 것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거 손해배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버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떡할 거야. 기자는 기자가 신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100% 믿을 수 없는데, 그래도 신뢰성 있는 언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아니면 경제신문에서 좀 더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믿어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뉴스를 찾는 법은 누구나 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지 알지만, 그걸 열었을 때 좀 신뢰성 있는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접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딘가를 들어갔는데 좋은 정보가 많았다면 즐겨찾기에 링크를 걸어 놓으면 되고요. 모르신다면 이 책에도 나와 있고, 정부 정책 같은 거 청와대 게시판 아니면 정부 정책 게시판 또는 어떤 산업별로 화학 사이트, 제약바이오 사이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또는 환경 컨센서스 사이트, 거기서 리포트 볼 수 있는 정말 기초적인 전자공 시스템 사이트, 이렇게 사이트가 정보로 꽉 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모아놓자. 그 다음은 카페와 블로그에 있는 건데, 이건 뉴스는 아니죠. 근데 이제 카페의 회원들 아니면 블로그의 블로거가 쓴 글이죠. 저도 아시다시피 블로그도 하고 카페도 합니다.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안 믿는 게 맞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믿을만한 언론사의 뉴스보다 블로거나 카페지기를 믿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게 맞고, 적어도 믿고 싶으면 그 카페가 그래도 오래됐고 이용자도 많고, 또는 블로그도 오랫동안 한 2세무사 정도? 맞다고. 이제 블로그도 오래 했어요. 블로그 한 5년 전부터 했고, 카페도 지금 한 3, 4년 됐고, 유튜브도 오래 하고 있죠. 그래서 신뢰도가 좀 있는 운영자가 운영하는 데의 정보를 좀 검색할 필요는 있지, 나머지는 보지 말라. 그러면 뭘 보는데 카페나 블로그에 그런 것들 있죠. 테마 이렇게 엮어놓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무조건 다 수용하지 말고 믿을 만한 데에서만 좀 수용하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매매 전략인데요. 자, 뉴스 검색의 기본은 뭐냐면 결국 매매를 하기 위한 건데, 내가 어떤 뉴스를 접했어요. 그럼 그 뉴스를 이용할 때 2가지로 고민하면 돼요. 첫 번째, 지금 살 건가 안 살 건가죠. 그럼 그 지금 살 건가 안 살 건가는 공개된 정보를 체크했을 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미반영 정보여야 한다 그랬죠. 미반영 정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그 정보가 반영이 됐다면 주가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정보를 접한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올랐는지 아니면 안 올랐는지, 그게 정보에 반영됐는지 안 반영됐는지 여부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보를 접한 시점에서 매매를 하고 싶으면
반영이 안 됐다면 미반영 정보라면 매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언제까지 갖고 있을 건지에서의 문제는 그 뉴스가, 그 재료가 또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회성, 단발성으로 끝날 재료면 샀다가 약간 목표 수익률을 낮추고 단기에 매도하시면 되고요. 이거 좀 오래 할 것 같은데, 두 번, 세 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이신다면 좀 더 갖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뉴스 검색 파트였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을 넘기냐고요? 컨닝 좀 하려고 한다. 머리가 굳었어.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공시 검색입니다. 공시 검색. 자, 공시 검색은 역시 네 가지로 설명을 할게요. 공시 검색에서 첫 번째는 일단 사이트를 봐야죠. 전자공시 시스템, 일명 다트라고 하죠. 자, 그리고 보고서가 있는데요. 보고서 항목, 세 번째 공시 검색법, 네 번째 기사로 나오는 주요 공시. 자, 요 페이지는 제가 굉장히 쑥 넘어갈 거고요. 첫째, 왜냐면 이건 해봐야 돼. 증권사 리포트 환경 컨센서스에서 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건 진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PC로 하지 않고 말로만 하니까 훅 넘어갈 테니까 제가 말한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던지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해보세요.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가야지 공 시스템 할 수 있어요. 전자공 시스템은 D, A, R, T. D 어쩌고 A 어쩌고 R 어쩌고 T 어쩌고 약자인데요. 이게 겁나 어려워, 이 단어가. 저가 아무리 유학파라도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2년을 살다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10년을 살아서 제가 10년 동안 매년 여름에 한 달씩 갔다 왔습니다. 영어를 그래도 조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네 단어 어려운 단어예요. 이 데이터 앞에 D만 쉬운 것 같은데? 앞에 D? 검색을 하세요. 전자공 시스템을 들어가. 그럼 열립니다. 열려서 왼쪽 위에 다트 써있고 뭐를 보는 창인데, 기업을 보는 창? 이거 맞으면 아직 머리가 살아있는 거다. 기업을 보는 창 이렇게 써있습니다. 파란색 바탕. 그래서 좀 저는 들어갈 때마다 약간 냉정해지는 걸 느껴요. 저에게 빨강은 상승, 흥분, 정량, 희망. 저한테 파랑은 우울, 떨어지면 우울하잖아. 차분, 냉정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전자공 시스템이 파래. 냉정을 찾아라는 얘기죠. 재료를 보면서. 어쨌든 열었죠. 열어서 자주 들락날락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고서 항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전자공 시스템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공시가 있습니다. 공시의 종류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공시 중에 정기적으로 하는 실적 공시가 있죠. 그 실적 공시를 우리는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연간 실적이 나오는 보고서가 있고요. 그 분기 보고서죠.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나오는 게 상반기 반기 보고서, 그리고 또 3분기에 다시 분기 보고서, 그리고 연말에 나오는 게 사업 보고서예요.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보고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결산한 거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같은 재무제표가 있는데 재무제표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도 되게 웃겨요. 다트 사이트 가면 뭐해요? 재무제표 읽을 줄도 모르는데. 한글은 읽을 줄 알죠. 한글도 못 읽는다고? 그럼 주식들 어떻게 할 건데? 한글은 읽을 줄 알잖아. 그럼 한글을 읽을 줄 안다면 전자공 시스템에서 사업 보고서에서 재무제표 파트가 아닌 사업의 내용 파트에 꼼꼼히 공을 들인다면 그 산업 분야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아직 볼 줄 몰라도 사업 보고서를 친하게 지내라. 보고서 항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주에 대한 내용도 있고, 임원에 대한 내용도 있고, 사업에 대한 내용도 있고, 재무에 대한 내용, 재무제표도 있는데 재무제표 못 보면 나머지 봐라. 한글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게 공시검색,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 자, 공시검색법은 뭐냐면, 자, 지금 다트 사이트 열려 있죠? 다트 사이트에서 검색 기능이 있는 걸 찾아보세요. 검색 기능. 검색 기능이 얼마나 좋냐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2차전지 치면 2차전지 관련 뭐 테마다 뭐다 다 나오죠. 근데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사업 보고서에 그 단어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안 나와요. 근데 전자공 시스템에서 2차전지 치면 2차전지가 사업 보고서에 들어간 모든 사업 보고서가 정렬이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내가 자율주행이 궁금하다, 포털 사이트에서 자율주행을 치면
그냥 뭐 자율주행에 대한 설명, 자율주행 관련주 뭐 이 정도 검색되겠죠. 근데 다트 사이트에서 자율주행을 친다, 자율주행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보고서가 다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을 다트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해? 이거를 왜 안 하냐고. 돈 벌고 싶은데 이걸 왜 안 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바로 기사에도 나오는 주요 공시가 뭐냐. 기사를 평소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주요 공시가 뭔지 알겠죠.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중요한 게 뭘까? HTS의 티커 창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미리 보면 되고, HTS 티커창으로 나오기 전에 전자공시 시스템에 미리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 뉴스에 나온다든지 또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쓴다든지 어떤 공시 내용을 기반으로 쓰는지를 잘 보고 그 내용이 나오는 공시들을 보면 된다. 뉴스화되지 않는 것들을 다 보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초보자분들에게 특히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고 이해력이 좀 부족하니까, 단어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공부는 뉴스에 나오는 중요 공식.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증자를 한대, 감자를 한대, 합병을 한대, 분할을 한대, 액면 분할을 한대, 기업 분할을 한대,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나왔대. 뭐 이런 내용들 이거 다 뉴스화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을 줄 알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네 번째 공시 검색 다음에 바로 다섯 번째 그런 용어 설명을 제가 할 겁니다. 여기까지 네 번째 공시 검색이었고, 다섯 번째 한번 공시에 자주 나오는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증자, 감자, 합병, 분할에 대한 용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